1996년 독일 북동부에 위치한 톨렌스 계곡. 유적지 보존 작업을 하던 자원봉사자가 강에서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가파른 뚝을 뚫고 튀어나와 있는 그것의 정체는 다름 아닌 사람의 발뚝뼈였는데요. 뼈의 한쪽 끝에는 예리한 부싯돌 화살촉도 박혀 있었죠. 심상치 않은 유해임을 직감한 그는 이것을 학계 측에 보고하였고, 이에 곧바로 고고학 탐사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발굴을 시작한 학자들은 큰 충격과 함께 강한 확신을 느끼게 되죠. 이것은 인류의 역사를 다시 써야 할 놀라운 발견이다. 3km 길이의 계곡에서는 말 그대로 온갖 것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곤봉, 창, 칼, 활과 화살 등 다양한 종류의 무기들부터 의류와 장식품, 군마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말의 뼈, 그리고 수백 구가 넘어가는 인간의 유해들까지 말이죠. 그들은 20대에서 40대의 나이를 가진 대규모 집단이었으며 남성들이 주를 이루었으나 간간히 여성이나 아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관찰되는 특징에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뉘는 것으로 보아 두 개의 군대가 이 계곡을 중심으로 큰 전투를 벌인 것으로 추측하였는데요. 발견된 군사 무기들과 유해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전투에 참여하였던 인원은 최대 5,000명 정도로 추산되었죠. 고고학자들이 혼란스러워했던 이유는 이들이 전쟁을 벌였던 시기 때문이었습니다. 탄소연대 측정으로 밝혀진 전쟁의 시기는 기원전 13세기쯤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대략 3,300년 전의 시기이죠. 13세기에 북, 중앙 유럽은 인구 밀도가 극도로 낮아 소규모의 청동기 문명만 산발적으로 자생하였다는 것이 그간 학계의 정설이었습니다. 이마저도 기록이 거의 없다시피 하여 발견된 몇 가지의 유물 정도로만 그 역사를 추측할 뿐이었는데요. 고대 유럽사를 연구한 학자들 또한 당시 이 땅은 여타 다른 대륙들에 비해 문명적, 사회적으로 낙후되었을 것이라고 평하고는 했죠. 그랬던 고대 유럽에서 수십 명 단위도 아닌 최대 5천여 명이 참여한 대규모 전쟁이 벌어졌다는 역사적 사실은 학계의 기존 근간을 뒤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조사를 거듭하던 학자들은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유해들은 대부분 활이나 칼 등으로 치명상을 입어 사망한 것으로 보였는데요. 이 중에는 전투에 참여하기 훨씬 이전에 남은 자연 치유된 전투 상흔을 가진 이들이 다수 존재했습니다. 이것은 이러한 부족 간의 전투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으며 그 전부터 이루어져 왔다는 의미가 되기도 했죠. 또한 계곡 인근에서는 120m 길이의 다리로 보이는 인공물 흔적도 함께 발견되었는데요. 연대 측정 결과 해당 다리는 전투가 이루어진 시점이 아닌 그보다 500년쯤 전에 건설된 것으로 드러납니다. 즉 그곳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고대 문명이 4,000년,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오래된 수천년 역사를 이룩하였을 수 있다는 것이죠. 발견된 것들을 토대로 그려본 그들의 전투는 매우 처절하고 끔찍했습니다. 톨렌스 계곡에 당도한 두 군대는 서로에게 곧장 진격하여 백병전을 벌입니다. 몽둥이와 창, 칼을 휘둘러 서로에게 치명적인 공격을 가했으며 우두머리지게 있는 이들은 말을 타고 전장을 누비며 화살을 쏘기도 했죠. 그들의 공격은 매우 효과적이었으며 휘두른 칼 한 번에 팔다리가 썰려나가고 쏜 화살은 먼 거리를 날았음에도 두개골을 꿰뚫고 박힐 정도였습니다. 격렬히 맞서 싸운 두 군대, 5천여 명의 고대인은 전투에 특화된 전사들이 분명했죠. 죽은 이들의 시체는 늪지대의 계곡을 가득 채우고 이 중 하나는 물속 깊이 가라앉아 3,300년 후 현대인에게 발견되기에 이릅니다. 전투에 승리한 군대는 계곡을 돌아다니며 확인 사살을 위해 죽은 적들의 가슴을 칼로 한 번 더 찌릅니다. 말을 탄 수장들은 도망치던 이들을 쫓아 숲으로 들어갔죠. 이날 전투로 인해 양측 합하여 1,000여 명에 달하는 이들이 목숨을 잃습니다. 긴 밤이 지나고 승리자들은 노예품을 챙겨 돌아갑니다. 이 하룻밤의 전투는 굉장히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당시 척박한 땅일 것이라 여겼던 북중앙 유럽에 대규모의 서해 조직이 있었다는 것과 말을 탄 이들을 우두머리로 그 아래 전투원들을 추리고 배치하였던 확실한 지휘체계, 수천 명에 달하는 이들을 움직이고 먹이고 훈련하였던 조직화까지 현장을 찾은 모든 학자들은 당시 이와 같은 전투를 계획하고 이 모든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았다는 것 자체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후 톨렌스 계곡 전투라 이름 붙은 이 사건은 되찾은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되어 기존에 알려진 유럽 전쟁 역사를 한참 앞당겼는데요. 독일의 고고학자인 토마스 테르베르거는 이것이 유럽 최초의 전장이며 청동기 시대에 벌어진 가장 크고 잔인한 전투라고 말하였죠. 학자들은 이들이 어디서 기원하였으며 무슨 이유로 인해 전투를 벌인 것인지 유추해 보았습니다. 조사 결과
한 그룹은 해당 지역의 현지인인 것으로 밝혀졌지만 나머지 한 그룹의 정체가 불명이었는데요. 그들은 유럽 어딘가에서 오로지 전투를 하기 위해 수백 마일을 이동해 이곳까지 온 것으로 추측되었죠. 그 이유에 대한 가설은 대규모 이주, 약탈, 부족 간의 원한 등 다양하게 제시되었지만 끝내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못했습니다. 대규모의 인원에 대해서도 의견이 많았는데요. 신빙성 높은 가설로는 당시 유럽의 각기 떨어진 지역에 형성된 두 개의 주요 동맹이 있었고 전쟁 발발의 기운이 보이자 각각의 동맹국들을 최대한 끌어모아 인원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것이었죠. 몇몇 학자들은 유목 생활을 하던 도적대가 현지인들을 습격하여 일방적으로 학살을 한 결과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가설로 그치고 말았죠. 톨렌스 계곡 전투의 수많은 의혹들은 현재까지도 풀리지 않은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전쟁이 이루어지는 곳이 계곡이기도 하고 그 연대도 너무 오래되어 발굴 작업이 생각만큼 진척되지 않고 있는데요. 10년이 넘는 연구와 조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의 10% 정도만 발굴되었다고 하죠. 과연 그들은 어디서 온 누구이며 무슨 목적으로 어떻게 그러한 대규모의 인원을 모아 전투를 했던 걸까요? 발굴되지 않은 나머지 90%의 전투 현장 안에 그 고대 비밀의 실마리가 숨어 있을까요? 진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묘한 밤이었습니다.